세계 여러 나라의 신비로운 전래동화 인도편 날아다니는 양탄자. 옛날 무척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살았습니다. 어찌나 사냥을 좋아했던지 날이면 날마다 말을 타고 나가 사냥감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운이 따르지 않아 늦은 오후까지 한 마리도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왕자는 그 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어두운 숲속길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서 한때의 앵무새를 발견하고는 활을 들었습니다. 막 활을 쏘려는 순간 깃털들이 무더기로 바람에 소용돌이치며 솟아오르더니 새들이 모두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딱 한 마리만 나뭇가지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절 쏘지 마세요. 저는 모든 앵무새의 왕입니다. 저만이 왕자님께 마야 공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가 말했습니다. 마야 공주라고? 마야 공주가 누구지? 왕자는 화를 내리고 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아름다운 마야 공주님을 모르시나요? 앵무새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마야 공주님은 달처럼 환하고 저녁 해처럼 다사롭고 상냥하지요. 이 넓은 세상에 마야 공주님 같은 분은 또 없답니다. 사는 곳이 어디지? 어떻게 공주를 찾을 수 있지? 왕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세요. 어두운 숲과 너른 평원을 지나면 공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새가 대답했습니다. 왕자는 온 세상을 다 헤매는 일이 있더라도 마야 공주를 찾으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자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름다운 공주를 찾으러 떠나겠다는 아들의 결심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뿐인 보배 같은 자식을 잃을까 몹시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자는 한 번 정한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왕자는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먹을 음식을 챙겨서 가장 아끼는 말에 올라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왕자는 앵무새를 만났던 울창한 숲에 이르렀습니다. 그 숲을 지나서 계속 말을 달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처음 숲보다 더 울창한 숲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성난 목소리들이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근처 빈터에서 눈이 째지고 사악하게 생긴 3명의 작은 마귀들이 무선 물건들을 가운데 놓고 삥 둘러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낡은 양탄자가 땅바닥 위에 놓여 있었죠. 무슨 일이야? 왕자가 물었습니다. 마귀들 중에 하나가 쌓여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들 스승이 떠나시며 이 물건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가지고 싶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2번째 마귀가 소리쳤습니다. 나도요. 3번째 마귀도 소리쳤습니다. 주머니 지팡이 낡은 양탄자? 이런 잡동사니들을 갖겠다고 싸운단 말이야? 왕자가 물었습니다. 잡동사니라고요? 1번째 마귀가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주머니는 원하는 물건은 무엇이든 나오는 마법의 주머니라고요. 또 이 몽둥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적들을 두들겨 패주죠. 몽둥이에 감긴 밧줄이 보이나요? 적들을 꽁꽁 묶어 달아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 양탄자는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주죠. 아, 그렇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꾀를 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다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화살 3개를 멀리 쏘아 보낼 테니 제일 먼저 화살 하나를 찾아서 돌아오는 자가 보물을 모두 차지하는 거야. 좋아요.
조그만 마귀들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모두 마음속으로 내가 제일 빨리 달릴걸, 내가 이길걸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자가 화살을 쏘자 마귀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왕자는 말에서 내려서 말을 지금까지 달려온 길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말아, 달려라. 달려서 집으로 돌아가라. 말은 혼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왕자는 몽둥이와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양탄자를 펼치고 그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양탄자야, 마야 공주가 살고 있는 도시로 나를 데려가다오. 양탄자는 펄럭거리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보다 더 높은 것에 이르자 양탄자는 바람을 타고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넓은 평원 위를 날고 또 날았습니다. 어느 큰 도시의 주변에 이르자 양탄자는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양탄자가 땅에 내리자마자 왕자는 일어서서 기지개를 켜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양탄자를 말아 겨드랑이에 끼고 주머니는 어깨에 메고 몽둥이는 손에 들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어떤 할머니였습니다. 여기가 마야 공주님이 살고 있는 도시인가요? 왕자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예, 맞아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공주님은 매일 저녁 궁전의 지붕에 올라오셔서 1시간 동안 앉아 계십니다. 그 환한 아름다움으로 도시를 밝혀주시는 거지요. 놀라운 기적이랍니다. 할머니의 말을 듣고 왕자는 그날 저녁 궁전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해질 무렵 날씬한 아가씨가 지붕 위로 올라왔습니다. 몸에는 반짝거리는 비단으로 된 사리를 둘렀고 이마에는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박힌 황금 머리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빛 광채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왕자는 아름다운 마야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는 정말 빼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자정이 되자 왕자는 주머니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주머니야, 반짝이는 비단으로 된 쇼를 다오. 마야 공주의 사리에 정말 잘 어울릴 거야. 주머니 안에는 과연 반짝이는 비단으로 된 숄이 들어있었습니다. 왕자는 양탄자를 펴고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탄자야, 마야 공주에게로 가자. 양탄자는 도시 위를 날아서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열린 창문을 통해서 마야 공주의 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왕자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공주가 침대에 누워 잠자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일어나서 잠자는 공주 옆에 비단쇼를 살며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탄자에 다시 올라타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저녁 왕자는 다시 궁전 근처에 와서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정이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머니야,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된 목걸이를 다오. 마야 공주의 황금 머리띠에 정말 잘 어울릴 거야. 과연 주머니 속에는 황금줄에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달린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왕자는 다시 양탄자를 타고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명령했습니다. 양탄자야, 마야 공주에게로 가자. 양탄자는 공주의 방으로 곧장 날아갔습니다. 왕자는 공주 옆에 목걸이를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사흘째 저녁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자는 바깥에 서서 아름다운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정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머니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를 다오. 주머니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반지가 생겼습니다. 다시 왕자는 양탄자를 펴고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공주의 방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자는 공주의 옆에 선물을 그냥 놓아두지 않고 공주의 손을 들어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마야 공주는 몸을 움직이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쥐고 있는 잘생긴 젊은 왕자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난번에 숄과 목걸이를 선물하신 분이로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지를 가져오셨군요. 말씀해 보세요. 원하시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저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왕자가 말했습니다. 마야 공주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왕자와 얘기하면서 이 상냥하고 잘생긴 젊은이와 결혼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공주는 그 나라의 임금님인 아버지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청했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반대했습니다. 이자는 이방인이다. 게다가 도둑놈처럼 밤에 몰래 숨어 들어오다니 그런 녀석과 결혼해서는 안 돼. 그래도 공주는 아버지를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결국 임금님은 왕자가 용기와 힘을 보여준다면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곽 바깥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어. 그 괴물은 2사람을 합친 것만큼 키가 크고 3사람을 합친 것만큼 뚱뚱하고 6사람을 합친 것만큼 힘이 세지. 나의 백성들은 그 괴물에게 시달리고 있어. 날이면 날마다 사람을 죽이는 물건을 약탈하고 그 괴물을 잡아온다면 내 딸과 결혼해도 좋다. 임금님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괴물이라고? 그 정도야 문제없지?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괴물을 잡으러 떠났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서 왕자는 힘센 괴물과 마주쳤습니다. 괴물은 왕자를 보고 사납게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왕자가 몽둥이에게 명령했습니다. 몽둥이야, 가서 두들겨줘. 그러자 몽둥이는 휙 날아가서 괴물을 공격했습니다. 괴물이 녹초가 되어 쓰러질 때까지요. 왕자는 또 말했습니다. 밧줄아, 가서 묶어라. 그러자 줄은 몽둥이에서 저절로 풀려 번개처럼 빠르게 괴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묶었습니다. 괴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금님은 왕자와 예쁜 딸의 결혼을 승낙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졌지요. 일주일 내내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왕자가 새색시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행렬은 아주 길고 화려했습니다. 왕자와 공주, 시종들이 멋진 검은 말을 타고 앞장서서 걷고 100마리의 낙타가 방울을 딸랑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등에는 공주의 아버지가 선물한 금은 보화가 잔뜩 실려 있었고요. 왕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의 말이 주인 없이 돌아온 것을 보고는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거지요. 그러니 왕자가 아름다운 색시와 함께 돌아왔을 때 모두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답니다. 왕자와 아름다운 마야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왕자는 주머니와 몽둥이와 양탄자를 항상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와 양탄자는 자주 쓸 일이 있었지만 몽둥이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왕자의 나라는
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였기 때문이죠.